정도가 전세 월세로 풀릴 것이냐, 이 물량이 그러면 시장에 안 풀린다는 얘기죠. 학습 효과로 인해서 먼저 계약 많이 썼습니다. V자로 이렇게.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다 빠지는 모습,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겠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울파포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울파포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물량이 부담인 것이냐, 그거에 대한 첨언을 오늘 조금 하면서요, 거기에 더해서 울파포 물량에 따른 그 일대 전세를 맞추실 분들, 아니면 울파포 전세 세팅하실 분들은 언제쯤 전세를 맞추면 좋을지, 이 얘기까지 한번 시원하게 사례들을 통해서,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울파포 물량이 많다, 12,000세대나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상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물량 중에서 얼마 정도가 이 전세 월세로 풀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었던 헬리오시티가 물량이 풀렸을 때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요. 그때 한번 특징을 짚어보면요, 지금 제가 표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세대수가 9,510세대였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일반 분양되었던 물량이 20%도 채 안 됐습니다. 20%, 19.21%. 그러면 올림픽파크 프로에는 어땠냐? 56.26%. 그러니까 일반 물량수만 보잖아요. 조합원 분양수만 보면은 오히려 헬리오시티보다도 올림픽파크 프로연이 조합원 분양 숫자가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 조합원 분양 물량이요, 임대로 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수 이 강남권, 그리고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은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로 저 물건 가져가야지 하신 분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 조합원 물건들은 오히려 임대로 전세 월세로 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기존의 그 헬리시티나 또는 그 고덕 일대 또는 강남권의 아파트들의 물량과 임대가 얼마나 풀렸는지 체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합원 물량이 많을 경우에 오히려 임대 물량이 많이 풀리더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헬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이 많았고 임대가 상당히 많이 풀렸었는데요. 또 다른 특징을 체크할 게 바로 이 평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헬리오시티하고 올림픽파크 프레온하고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올림픽파크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0%가 넘는 비중이 소형 평수에 집중되어 있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이 많았다 보니까 조합원 분들에게 84 타입의 평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비중이 50%를 넘게 차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일반 분양 세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49 타입이 2,000세대가 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 타입이나 84 타입은 상대적으로 비율상 적고요. 조합원 분양수를 보시면은요, 조합원 분양수는 84 타입 기준은 올림픽파크 프레온보다 헬리오시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사실 이 물량이 적고, 그리고 오히려 99 타입 이상은 또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거는 실입주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큰 평수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소형 평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 분양 받아서 단기에 나는 이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작은 평수 부담 없는 거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줍줍으로 이 물량이 임대로 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그 강동이나 송파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소형 평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적은 소형 평수는 많이 풀리는데, 중대형 평수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헬리오시티 때보다 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단지 세대수만 비교해 본다면 울파포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실제적으로 면면을 뜯어보았더니 오히려 물량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파포가 입주 폭탄이 아닌 이유,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이 많을수록 전월세 계약 건수도 증가하더라.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어떤 투자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이 물건들을 임차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건수가 더 오히려 많아지더라. 그러면 올파포는 어떻더냐? 올파포는 조합원 물량은 전국 최대 규모는 헬리오시티보다도 오히려 물량이 더 적었더라. 다시 얘기하면 조합원 물량이 적은 만큼 이 전월세 물량에 대한 부담도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파포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 걸려 있는데 빠르게 그냥 20평대, 30평대 받으신 분들은 입주해서 나 차라리 편하게 나중에 매도하고 싶을 때 정리하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물량이 그러면 시장에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 물량 중에서 소형 평수가 비중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형 평수 물량은 임대로 풀출해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송파 강동권의 수요 자체는 소형보다는 20평대보다는 30평대 또 학군 수요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물량에 대한 부담은 헬리오시티에 비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물량 그냥 단순한 물량만 비교해 놓고 겁낼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었었는지 과거에 물량들이 들어왔던 시점들의 시세와 어떤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리오시티를 볼게요. 9,510세대가 들어왔는데요. 2018년 12월에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 이 기간 안에 이제 입주를 완료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보면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 거래가 가장 많았던 걸 보면은 월별 전세 거래량은 1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12월 31일부터 입주를 할 수 있었으니까 1월 달에 딱 들어오면서 거래가 많이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84 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노란 색깔. 자, 그런데 전세 보증금 추이를 보면 좀 보시면 특이하죠? 앞에가 오히려 가격이 높았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물량이 많은 어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높은 전세 가격에 세팅을 했다가 입주가 딱 시작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물량이 많이 풀려서 전세에 대한 맞추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구 타입도 이렇게 그리고 작은 평수도 이렇게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래가 양이 적어서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높은 전세 시세가 나오다가 시점이 지나서 오히려 입주장 들어가니까 가격이 눌렸고 그 입주장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회복해서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헬로시티가 입주하고 난 이 시점에 여기 말고 다른 주변 아파트들은 어땠나? 뭐 엘스나 리센지, 엘리트라고 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시세로 움직이는 곳들이다 보니까요. 자, 보면은요. 입주 지정 기간인 2018년 12월 말부터 4월 1일 3개월 기간 그 사이를 그 기간대를 보시면은 먼저 잠시 읽습니다. 지금 딱 제가 짚어놓은 것이 한 2019년 8월까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입주 기간 지나서도 거래들이 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를 같이 본다면 뒤에 4개월 정도까지가 시세가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로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회복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뒤에 고덕 쪽에 물량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받지 않고 시세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리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점에서 잠깐 한 8개월 기간 동안에 전세가 눌려 있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크리오 트리즘도 보면은요. 똑같은 기간 안에 가격이 눌려 있다가 풀리고 약간 조정받는 것 같지만 쭉 올라가주는 모습. 트리지움도 마찬가지로 조금 눌려 있다가 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아파트들의 흐름이 한 그 입주 물량 시점부터 2개월, 3개월까지도 영향을 받았었구나 이 당시에. 근데 여기에는 고덕
때 강동권의 물량이 뒤이어 바로 9월부터 풀렸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같이 보셔야 되고요. 고덕그라시움이 바로 9월 말부터 입주했어요. 우리 헬리오시티가 들어오고 나서 4월 지나서 한 4개월 정도 뒤부터 입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헬리오시티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빨리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주장 앞서서 먼저 거래들이 좀 풀렸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입주하는데 10월에 가장 많은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앞서서도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계약을 쓰더라. 그러면서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더냐? 확실히 초반부에보다는 뒤로 갈수록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었어요. 고덕그라시움 뒤로 2개월 뒤에는 또 아르테온이 입주를 합니다. 고덕그라시움이 5,000세대 거의 가까이 되고요. 아르테온이 4,000세대, 총 9,000세대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좀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입주장 초입보다는 뒤로 갈수록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전세 시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 뒤에 이어졌던 아르테온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르테온 4,000세대 넘게 들어왔고요. 고덕그라시움 입주한 뒤 2개월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입주 지정 기간이 단 2개월에 그쳤어요. 2개월. 짧은 기간 안에 입주를 시켰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로 인해서 먼저 계약 많이 썼습니다. 기간도 짧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선 계약의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나서 뒤로 이어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빠르게 소화되면서 시세는 오히려 어땠나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에 거래가 터지고 입주장 직후엔 오히려 약간 올랐다가 막판에 가서 하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주 기간이 끝나면서 지정 기간이 끝나면서 더 높은 시세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덕그라시움 아르테온의 물량 그리고 앞에 헬리오시티 물량까지 더해서 강동권은 좀 여파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일대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고래힐이라고 하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는 이제 뭐 학군지로서의 매력도 있고 상품성도 비교적 이제 그라시움 전까지는 아주 우수한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세를 헬리오시티 입주장부터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나. 자 보시면 크게 한번 가격이 헬리오시티 입주장 때 충격 여파가 컸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물량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조정받았다가 회복하다가 보니까 다시 고덕그라시움 아르테온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회복으로 갑니다. 이 뒤에는 사실 그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양쪽으로 막 이렇게 분산되는 높은 거래가 찍히는 곳과 낮은 거래가 찍히는 곳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되는 거래가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고덕 아이파크도 보시면은요, 물량 들어온 시점, 헬리오시티부터 먼저 들어와서 충격받아서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빠르게 회복하려고 했는데, 물량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이 입주에 따라서 약간 연식 있는 물건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걸로 한번 강동구에 풀릴 물건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여긴 어땠을까? 아주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물량 들어오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다시 조정. 그리고서 그 뒤로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깊은 조정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프라이어 필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두 개 W 모양이 그려지죠. 조정받고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조정.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 비교적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비슷하게 공유하는 자리면서 상품성은 조금 아쉬워도 이제 괜찮은 어떤 입지를 자랑하는 아파트들이어서 비교를 해봤고요. 차라리 아예 연식이 낡은 곳들은 또 어떨까? 명예로성을 한번 가봅니다. 명예로성은 입지가 너무 좋고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이제 어떤 학군의 수요가 탄탄한 자리다 보니까 비교적 전세 가격도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W 모양을 그리면서 회복하려다가 다시 조정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암사동 비교적 좀 입지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암사선사 현대도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약간 거리는 있지만 비슷한 W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입니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뒤로 오는 이제 디포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사실 물량이 3,000세대가 넘게 풀리면서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었거든요. 계약이 언제 많이 이루어졌나? 역시 앞서서 먼저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입주 시점에서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많이 거래가 나오고요. 시세를 보니까 이 강남권 물건은 30평대가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하시 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월세로 아니면 반전세로 세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주 초반 시점에서 전세가 되게 낮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높은 전세 가격이 나와주는데 입주 잔금 이제 해야 되는 지정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뭐 반전세로 세팅하거나 또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거래가 나오면서 약간의 다른 흐름이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입주 그 초기 시점부터 해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 되면 확실한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되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흐름도 잠깐 봤더니 레미안 블랙스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반짝 한 지금 입주 23년 5월이니까 딱 입주장 기간까지만 꽉 채워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딱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세가 회복하고요. 여기 디퍼와 입주하는데도 영향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DH 아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가 단기에 딱 들어오는 그 시점 굉장히 짧게 조정받고 회복하고 디퍼화가 들어오든 말든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 뒤에 지금 현재 시세까지 다 잡아놓은 건데 전세 가격이 크게 영향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워낙 많이 조정받았던 시기에 맞물리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게 그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디퍼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세대, 6,700세대가 되는데도 그렇게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포자 레미안 포레스트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기간 안에 보면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깊은 조정을 받았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현재도 디퍼와 입주 물량이 크게 그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개포 로츠하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 조정폭이 좀 컸고 워낙 이 시점에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같이 그 움직임이 컸던 만큼 골이 깊었던 만큼 회복도 많이 빠르게 됐고 디퍼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물량에 대한 막연한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은요. 대처 전략입니다. 대처 전략. 우선 국내 최대 규모 입주장이었던 헬리오시티에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죠. 그때 대규모 물량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 물량이 풀리면 어떤 정도로 전세가 빠질까 몰랐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가 오히려 입주장 들어가면서 가격이 빠졌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빠지는 모습.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입주장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물량에 대한 공포로 전세를 미리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주장 초입에는 전세값이 낮게 형성이 돼요. 낮게. 입주 지정 기간 전 입주단지 전세 시세는 약세지만 입주 지정이 지나가면서 전세 가격은 점차 회복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이제 점점 좀 부족해지는 단기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입주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좀 봤더니 입주 지정 기간 최소 4개월 전부터 지정 이후 한 2개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후부터 바로 회복을 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한 2개월까지가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파퍼 분양받고 전세 세팅을 한다고 한다면 잔금 기간을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늦춘다는 것은 이제 그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연차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지불할 각오도 돼 있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그때까지 입주 잔금 치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 이자 조금 지불하면서 약간의 기간을 우리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 전세 세팅을 원한다면 여유를 좀 갖고 연체 이자를 약간 낼 생각을 가지고 맞춰보실 수 있겠다. 이런 의견까지 드려보고요. 주변 단지 내가 강동이나 송파권 넓게는 하남 그리고 성남까지 그 주변의 물량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 전세를 맞춰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는 좀 피하면 좋겠다. 지금 11월에 입주를 올파포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월 정도부터는 지금 벌써부터 약간 물량 전세 물건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임대를 당겨서 맞추거나 또는 아예 이제 그 시기를 더 늦춰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잘 하셔야 되고 임차인분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량에 대한 보수적인 준비는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정말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게 물량에 대한 힘이 약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강할지 이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겠다. 일단은 그 조합원 물량들이 많고 그리고 소형 평수 비중이 크고 또 어떤 조합원들 물량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헬리오시티 때보다도 더 적은 물량만 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다 대형이 또 많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담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내려가지 않을까. 단순히 숫자만 갖고 너무 공포를 떨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는 한번 정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공포의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계시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시장 잘 지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앞으로 2025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고 나면 서울 수도권의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소형주택들 그런 물건들까지도 전세 가격에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이 시간을 무서워하시지 않고 가셔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